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우리 의장님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도 이런 말씀 예.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그대로십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고요. 그 좋아지신 데는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예. 이렇게 싹 보니까 우리 예. 의장님으로 계시는 라이프 자산운용의 예. 성장세가 지금 한 1년 예. 반 정도 됐을까요? 예, 벌써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운용 예. 규모가 4천억이 넘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굴이 좀 예. 좋으신 거 아닌가? 시장이 좋아져야죠.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 물론 그 운용 규모가 늘어난 건 뭐 라이프 자산 운용의 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 점점 더 늘어나는 예,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파이팅하실 예정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이 몰린 건 시장 외에 뭐 다른 예. 이유는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 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음. 일단 선순환이 잘 된 것 같고, 네. 일단 펀드를 처음 시작하면 이제 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쵸. 초기 자금을. 자금을 모아야지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이제 레코드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초기 자금 시딩이 좀 잘 된 편이고요. 주변에서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오랜 기간 또 접해왔던 고객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남두 대표라든지 네. 우리 강대건 대표 같은 공동 대표가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이야 전 직원들이 또 운영을 열심히 해서 네. 성과가 또 나쁘지 않아서 이게 선순환돼서 자금이 계속 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 레코드, 성과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작년 같은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내용 보니까 라이프 한국기업 ESG 향상 1호 사모펀드가 지난해에 예. 플러스권으로 선방을 했더라고요. 예, 부끄럽지만 네. 뭐 0.9% 정도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네. 코스피는 한 25% 하락을 그쵸.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뭐 잘한 게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한 건데 시장의 형세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거 이제 약간 서울대 간 학생에게 공부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저는 교과서 위주로 했는데요. 이런 답변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항상 잘하진 않는데 네. 형세 자체가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운이 따라서 이제 그런 성과를 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치주 중심의 투자가 통했던 예. 작년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시장 대비해서 선방할 수 있었다라는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가치주의 투자의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꽤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향후에도? 예,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과거 10년간을 두고 보면 이제 저금리 디프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뭔가 나중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유리한 거죠.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신규 사업하는 성장주들이 유리한 세상이었고 지금은 환경이 180도 바뀌어서 네. 지금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자금 조달도 힘들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또 좋은 부지, 좋은 설비, 좋은 공장,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중후장대한 우리가 소위 구닥다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의 시대가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품이 껴 있었고 미래 성장성을 끌고 와서 주가가 예. 많이 올랐었던 그런 기업들의 상승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더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런 거를 항상 뭐 가치 투자라고 하고 우리 이채원 의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사실 최근에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년 동안 쭉 이어서 해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치 투자라는 거는 뭐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 또 한국에서는 예. 우리 이채원 의장님이 대표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런 약간 닉네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부담감은 항상 있죠. 사실 뭐 너무 오래 했고 제가 30몇 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제도권 내에서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게 제가 그쵸. 1998년도에 네. 국내에선 최초로 이제 가치주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죠. 가치 투자 전용 펀드를 이제 출시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존재하시죠. 비제도권에서는 선배님들 많이 계시고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 또 의장님께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주 가치를 또 제고시키려는 일 중에 하나가 작년에 SK 쪽에서 발표했었던 그 예. 2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결정이 예. 그 우리 의장님의 주주서원이 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주주서원의 핵심 내용이 뭐였을까요? 주주서한 핵심 내용은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SK가 원래 매년 1%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원하는 건 소각이었고
그리고 또 자사주를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의 한 10% 정도를 소각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거기에 한 50% 정도 해당하는 양을 이제 소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SK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회사입니다. 과거 5년간의 성과를 보면은 이제 투자를 해서 매년 연평균 10.5% 정도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가장 유명한 투자 회사에 이제 버크셔헤더웨이라고 있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네. 버크셔헤더웨이가 연간 한 11%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네. 거기에 거의 준하는 좋은 이제 거네요. 성과를 냈으니까 대단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투자 자산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네. 좀 더 세밀하게 좀 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네. 근데 SK는 원래 이제 열린 기업이어서 이제 IR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ESG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가 레터를 안 보냈어도 아마 소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미국은 그냥 자동 소각입니다. 네. 예, 사는 즉시 이제 소각되는 개념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샀다가 또 팔기도 하고 그쵸. 이걸 또 뭐 어디 파킹해서 백기사로 이용하기도 하고 뭐 지주사 설립할 때 도구로 쓰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향후에는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주주 가치가 좀 증대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소각하는 게 더 바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자체보다는 또 의지가 중요한 거라서 그쵸. 뭔가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주주를 생각하는 회사구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SK 같은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또 가치 투자 버금가게 많이 나오는 키워드 하나가 행동주의 펀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이천 의장님께서는 사실 행동주의 펀드 하면 우리들한테는 우리가 공격받았던 예.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나 뭐 해외에서 그런 그렇죠.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예. 이들은 기업 사냥꾼이야. 단기적으로 주가 올리고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만 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움직임이나 좀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예전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칼 아이칸이라든지 엘리엇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좀 많았죠. 괴롭혔죠? 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대부분 이제 주도하는 세력이 국내 투자자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자산운용사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식이 좀 바뀐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먹튀 논란에서 좀 벗어난 것 같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엄청 성숙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ESG 하지만 사실은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뭔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래전에는 이제 뭐가 세상을 지배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뭔가 군사력이나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지만 최근 한 200년 전부터 새로 대두한 게 이제 자본주의 플러스 민주주의가 이제 절묘하게 결합을 하면서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 20년 전부터 뭔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자유주의니 자율경제하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가 팽배하면서 네. 이게 균형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평등이라든지 네. 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뭔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ESG가 자연스럽게 이제 태동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ESG를 보면은 이게 뭐 환경, 뭐 소셜, 뭐 책임 경영, 뭐 투명 경영 이런 건데 그 ESG에도 또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렐러티, 뭔가 도덕 이런 게 흐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도덕. 사실 예. 도덕이라는 거 자체가 자본시장과 예. 연관했을 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배치되는 거기도 네, 한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뭔가 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온 게 아닐까. 최소한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성이 좀 안 좋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거를 표출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게 아닌가. 어디 가서 갑질을 하거나 이러면 매장당하잖아요. 그쵸. 지금은. 그래서 좀 인성은 나쁘더라도 이제 착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기부도 좀 하시고 뭐 좋은 말씀도 하시고. 네. 근데 이런 세상이 과연 나쁜 세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 그런 것들이 선순환을 만들게 된다면은 뭐 그런 그렇죠. 연극은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뭐 훨씬 생각합니다.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 가시면 우리 눈에 비친 모습은 이제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성숙해져 있어서 기업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MZ 세대들이 이제 이런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허위 광고를 하거나 네. 이제 모럴리 문제가 생기면은 즉각 공격에 나섭니다. 그쵸. 그래서 뭐 불매 운동 벌어지고 네.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ESG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네.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새로운 흐름이 된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물건을 사지 않고 그 기업에 예.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관련된 기업들의 예, 그렇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예, 하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조가 이어지는 것 자체는 향후에 어떻게 됐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럼 행동주의 펀드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예. 국내에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뭔가 붙었어 서한을 보냈대 하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막 급등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이제 문제점이긴 네. 해요. 이렇게 주식을 샀다가 뭔가 이제 신고를 하면서 공개가 되고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네. 화제가 되고 주가가 오르고 또 변동성이 커지고 그쵸. 또 손해 보는 분들도 계시게 되는 네. 거고요. 그게 이제 문제점인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극도로 우호적인 행동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요. 우호적인 행동주의요? 예, 기업을 이제 막 공격하고 윽박지르기보다는 네. 이제 설득을 하는 거고요. 애초에 저희는 찾아가서 네. 요런 저런 걸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여쭤보면은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 기업도 있고 저희는 생각이 없어요. 상속세 때문에 저희는 뭐 주가가 오르면 곤란합니다. 이런 기업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기업은 투자하지 말자. 저희는 투자하지 아예 말고 생각이 없는 기업에는 예, 하지 말자. 뭔가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열린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자문을 해주고 이제 동반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물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가 있는 기업과 함께 가자. 예.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의지가 있는 기업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니 훨씬 적습니다. 다들 이런 기업이 훨씬 예, 많죠. 예, 훨씬 적습니다. 자기네들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걸로 예. 다들 이런 기업이 많은데 그러면 어쨌든 선택을 받아서 함께 가는 기업은 의지가 있고 주주 가치를 올리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앞서 강조해 주셨던 ESG 경영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이쪽 ESG 경영 측면에서 좀 높은 평가를 주고 싶어요. 혹시 예.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ESG 중에서도 이제 거버넌스가 국내에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거버넌스는 이런 기업이더라고요.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주식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 이제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관여를 안 하고 네. 최고의 보드진을 선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보드진을 감시만 하는 거예요. 못하면 갈아 끼고 잘하면 유지를 시키고 네. 응원해주고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메리츠 금융그룹이 좀 가장 최근에 유사하지 또 이슈가 않을까. 됐었죠. 오늘 마침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네.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가 지분을 거의 70%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로 봤을 때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네.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주식이 오르면 본인도 좋고 소액주주도 좋고 주가가 오르면 다 좋은 이런 해피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그런 게 잘 돼 있고 특히 주주가치 제고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더블 카운팅 이슈잖아요. 메리츠 지주도 상장돼 있고 그쵸. 화재도 상장돼 있고 메리츠 증권도 상장이 돼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쪼개져서 그거를 가치가 해소를 분산되죠. 했습니다. 맞아요. 지주가 공개 매수를 해서 이제 뭐 증권이나 화재를 다 사들이고 그냥 단일 회사로 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네.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로 보고 있고요. 근데 메리츠가 제가 보기엔 절대적으로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기업들이 못 안 하고 있는 하니까. 거예요. 예,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표본이 돼서 또 좋은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널리 퍼진 그런 양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증시의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는 이제 사실 좀 단순하게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 네. 장세의 대전환.
장세의 대전환 예, 예. 어떻게요? 형세의 대전환, 장세의 대전환인데 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화두가 될 거고 올해도 네. 내내 이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전 스테이지의 주도주는 그 다음 스테이지의 주도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도주가 바뀌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과거에 올랐던 기억을 자꾸 되새기면서 그쪽으로 떨어졌을 때마다 가는 것보다는 예. 가치주 성격의 기업들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예, 것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올해 증시 키워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했고요.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